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85회 미국 당뇨병 학회 ADA에서 발표된 메세라의 최신 비만 치료제 연구 데이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GLP-1 주사제, 경구용, 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입니다. 자, 오늘은 현충일 사이에 조금 중요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켜게 됐는데요. 일단은 메세라가 ADA 2025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세라는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메세라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양한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텍 기업인데 특히나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중심으로 차세대 플랫폼에서 큰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바이킹도 있고요, 스트럭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대장은 노보노랑 일라이릴리죠. 그래서 메세라는 이제 도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세라가 이번에 그 프레젠테이션의 릴리즈 디테일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 85번째 ADA에서 맷 097i랑 먼슬리 주사제, 그다음에 장기 지속형 울트라롱 액팅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메세라 비만 치료제 전략에서 4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크게 3개가 있었는데요. 맷 097i랑 맷 233i랑 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맷 097i는 초장기 지속형 GLP-1 입니다. 그래서 월 1회이고요. 현재 임상 2상을 하고 있고요. 12주 이중맹검 위약대조를 하고 있고 지금 맷 097i 같은 경우에는 총 120명입니다. 120명 대상 4주 단계별 티레이션 없이 주 1회, 투약 후 13일에 월 1회 용량 전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mg에서 위약 평균 대비해서 마이너스 11%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일부는 최대 마이너스 20%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투여군에서는 이제 플라시보 위약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12.5에서 14.2까지 체중 감소가 관찰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내약성 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로 플랫폼을 좀 사용을 했는데 이제 할로 플랫폼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할로 플랫폼은 이제 펩타이드 지질화 기반으로 혈중의 반감기를 15일에서 16일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주간 투여 없이 월 1회 용량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메세라의 고유 기술 플랫폼인 할로가 기존 GLP-1 치료제 설계 방식 대비 펩타이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약물은 이제 맷 097i랑 맷 233i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제 펩타이드가 앨부민에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분리 없이도 이제 GLP-1이랑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결국에는 반감기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서의 반감기는 이제 15일에서 16일 이상이고, 임상 계획은 현재 맷 097i 같은 경우는 2비상 하고 있고, 베스퍼 1하고 베스퍼 2, 베스퍼 3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퍼 1은 28주 당뇨 없는 과체중 비만, 그래서 중간 결과가 25년 중간쯤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베스퍼 2는 당뇨 동반한 거고, 베스퍼 3는 월 투여 평가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페이지 3, 그러니까 임상 3상 진입 목표는 25년 말에서 26년 초입니다. 그다음에 맷 233i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지속형 아밀린 수용체 타깃입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단독제고요. 그래서 현재는 임상 1상 중입니다. 임상 1상 중이고 단독 투여 5주 임상 데이터가 2분기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맷 097i랑 병용 투여 조합도 연내 추가 데이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시 칵테일, 그러니까 GLP-1, GIP, 글루카곤, 아밀린 이건데 ADA에서는 이 복합 펩타이드 조합이 비만 마우스에서, 그러니까 G 있잖아요. 그러니까 G 뚱뚱한 G에서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병용 투여 시 상승 효과가 좀 기대되고 전임상 단계여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메세라의 파이프라인인데 메세라의 파이프라인을 좀 보시게 되시면은 일단은 맷 097i 말씀드렸다시피 맷 233i 그다음에 맷 233i랑 097i랑 이제 같이 그다음에 0975랑 2245 이거는 5는 뭐냐? 경구형입니다. 경구형. 그다음에 0025도 경구형입니다. i는 뭐냐? 그러면 주사제입니다. 주사제. 그래서 i랑 5랑 좀 다르다라는 거고 밑에 보시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034i, 067i, 815i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되는 차세대 GLP-1 주사제는 097i다. 그래서 이 비상이고 베스퍼 시리즈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퍼 1은 25년 중반이고요. 그다음에 베스퍼 3 같은 경우는 26년 초에서 25년 말에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스퍼 2 같은 경우에는 26년 초입니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위클리 제형보다 지금 노보노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클리잖아요. 근데 투약 간격이 이제 월로 가게 되면은 환자의 그 불편성이 좀 뛰어넘게 된다라는 거죠. 주사제 맞기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주에 한 번 맞는 것보다 월에 한 번 맞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수능도랑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밀린하고 GLP-1 병용요법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밀린하고 그다음에 GLP-1에 대한 병용 전략인데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제 뭐 233i랑 그다음에 233i랑 097i랑 같이 들어가는 거 병용. 그래서 233i는 아밀린 유사체고요. 그래서 둘 다 일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주 데이터가 25년 2분기에 발표 예정이고 그다음에 12주 데이터는 25년 말 정도의 예정이다라는 거고 병용 같은 경우는 5주 데이터가 25년 말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딱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2025년에 발표될 거 진짜 많겠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드시겠죠. 그래서 병용 전략은 기존 GLP-1 단일보다 체중 감소 속도, 강도 모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구형 펩타이드 5쪽 시리즈죠. 오랄 펩타이드 플랫폼 이쪽이죠. 그래서 경구형 제형인데 이제 주사 없이 먹는 GLP-1 약물입니다. 그래서 097, 5, 2245 0025입니다. 그래서 그 097 이게 25년 말에 4주 데이터가 초기 데이터 발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경구제형은 이제 주사제를 대체할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둘 다 경구용으로 갈 생각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GIP랑 글루카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차세대 후보 물질 034i 이거는 GIP 쪽, 그 다음에 067i 같은 경우는 글루카곤. 이들은 모두 이제 IND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GLP-1 타깃을 넘어가지고 다양한 호르몬 경로가 있죠. 이 멀티 타깃 전략을 쓴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메세라가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25년 1분기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25년 상장하면서 자금 조달을 얼마나 했느냐? 3억 달러 넘게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 현금 보유량이 현재는 5억 8천만 달러가 됩니다. 상당히 좀 많은 거죠. 그래서 27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랑 미국의 제조 설비 확보로 대량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메세라의 주요 포인트를 보시면 월 1회 주사형, 그다음에 아밀린, 그다음에 다중펩타이드 이거는 누시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하고 임상에 대한 게 25년도에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 뒷받침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메세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할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펩타이드 성능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감기를 늘리는 구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조가 리피드 부분이 앨부민하고 결합해가지고 혈중 반감기를 늘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은 좀 건너뛸게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GLP-1 수용체랑 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앨부민으로부터 이제 펩타이드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방식 같은 경우 이게 반감기가 5에서 한 7일 정도입니다. 근데 메세라의 할로 플랫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적인 수용체를 결합하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가 앨부민에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분리 없이도 GLP-1 수용체랑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선 보이시죠?
이거. 그래서 반감기가 15일에서 16일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메세라의 ADA 발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조만간에 그 D&D 파마텍도 그렇고 중요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밑에 보시면 사실 이것도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이기는 한데 텔레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을 한번 구독해 보시면 그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